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순신 장군의 MBTI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외향형일 수밖에 없는데 일기는 그 자체가 그쵸, 표현한 내향형일 거니까.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행동은 굉장히 외향형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오, 다 말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직설적으로 다 할 말을 해요. 말은 한다. 상남자시네요. 더 매력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슬초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역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실 좋은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국사를 전공을 하셨고 현재는 서울시립대에서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짧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익주입니다. 한국사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있고 또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에 있고 또 식민지 시기, 해방 후 현대사 이렇게 있는데 전공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시대를 전공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고려시대사를 전공하는데 고려시대 말고도 많은 시대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 독립운동 했던 여러분들 다 관심이 있어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어느 시대를 전공할 건지는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 4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잖아요. 네. 그때 나는 한국 고대사를 전공할 거야. 나는 현대사를 전공할 거야. 정하는데 그때는 나하고 맞는 전공 시대가 있어요.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나는 고려야. 이게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이렇게 초청드린 이유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고 우리 교수님 많이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인 무적 이순신 감수를 맡아주셨더라고요. 네. 왜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이순신일까요? 이순신은 교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무적 이순신, 정말 무적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런 위인전, 만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장군 이순신은 알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이순신,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버지로서의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이순신은 여러 어린이들과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번에 그 무적 이순신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사람다운 모습을 그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의 감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무적 이순신의 인간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의협심 강하고 용맹스러웠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개구쟁이고 사고를 일으키고 맞아요.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저 평범한 어린이입니다. 지금 사고 좀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나는 위인이 이제는 안 될까?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어린아이였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남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모습을 아마 이 책을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언제나 이순신 장군이 1위 아니면 2위. 저처럼 이순신 장군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영웅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 같아요. 우리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우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침략을 당합니다. 임진왜란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꼭 1592년에 시작해서 1598년에 끝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전쟁과 이순신 장군의 활동이 시기적으로 꼭 일치하는 거죠. 이 7년 동안 임진왜란 최초의 조선군의 승리, 이순신 장군. 1592년 4월부터 1592년 9월경까지 유일한 승리, 이순신 장군의 승리. 아주 전설적인 승리가 몇 번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참 말씀도 잘하세요. 그 어록이 만들어지고 그게 하나하나 감동적이잖아요. 네. 명량대첩이 있고 또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인데 거기에서 전사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전쟁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를 한다고 하는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웅담, 아주 인간적인 모습, 나 한번 따라하고 싶어. 저는 좀 말리는 편입니다만, 네, 따라하면 큰일 나요. 일찍 죽게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하지만은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1등 또는 2등. 아마 세종대왕과 1, 2등을 다툴걸요? 맞아요. 네. 깊이 공부해보신 교수님이시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일화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사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적도 있었고 이런 면도 있어요 라고 하는 숨겨진 일화 같은 거 있을까요? 옛날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저 선생님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신비주의.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남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기를 쓰셨어요. 난중일기 맞죠? 네, 전쟁 중인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밀린 일기를 쓰신 게 아니에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뭘 보고 하냐고요? 네. 날씨가 쓰여 있어요. 난중일기를 지금 읽어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네, 여기에는 정말 그날의 솔직한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난중일기 읽다 보면 뜻밖의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원균 욕을 많이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균도 이순신을 모함했지만 이쪽에서도 원균을 정말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계속 욕을 해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왠지 이순신 장군 하면 원균이 탐탁치 않아도 다 품어주고 네. 다 이해해주고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에게도 40살의 나이가 있고 30살의 나이가 있고 그 나이에 맞는 말과 행동을 했을 거잖아요. 네. 모두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된 인간이 어려서부터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난중일기를 통해서 본 이순신 장군의 MBTI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외향형일 수밖에 없는데 일기는 그 자체가 그쵸, 표현한 거니까. 내향형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행동은 굉장히 외향형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다 말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특히 내 윗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거야. 이래도 이순신 장군은 직설적으로 다 할 말을 해요. 말은 한다. 상남자시네요. 요즘 말로 하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매력적인데요? 소위 말하는 영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특히 남자들도 그렇고요. 영웅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영웅이 나오는 서사들을 굉장히 호감 있잖아요. 이렇게 영웅 서사를 특별히 좋아하는, 열광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임진왜란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누군가와 의견을 충돌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떻고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떻고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굵은 선 하나를 만들어가면서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쉽다. 또 한 가지는 그 영웅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면은요, 내가 마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순신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보게 되면 이순신과 싸운 일본군들 다 나쁘게 생각되죠. 원균 나쁜 사람 되죠. 네. 이순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포상하지 않은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 다 밉죠. 자, 이렇게 내 감정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웅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래도 되는데 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 종류는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역사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더 많죠. 어릴 때는 좋아했는데 커가면서 왜 흥미를 잃을까? 이 단계가 있어요.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할 때는 내 감정을 이입해서 역사를 알게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옛날과 지금이 다른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가지고 임진왜란 이야기할 때 임진왜란이 꼭 2023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이 2023년에 살던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되면 아 그건 다른 세상이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와 지금은 아주 다른 세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이해할 때 그 시대는 어땠고 어떤 시대 속에서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어땠다라고 하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머리 아파요. 이걸 공부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어른이 돼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런 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시대착오라고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 꼭 오늘 일어났던 일 같이 느껴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옛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생기는 문제를 옛날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잖아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계를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물 중심 어린이 시절의 그 공부와 어른이 되어서 역사를 이제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역사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좀 흥미를 덜 잃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어떤 한 주인공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이 사람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 사람만 옳은 것이 아니었다.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나만 옳은 세상은 없어요. 이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만 내가 인정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임진왜란을 이순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유성룡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선조 임금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심지어는 원균의 눈으로 이 임진왜란을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해보는 거죠.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 깨달음의 경지로 오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달라집니다. 흥미를 잃지 않고 위인전을 통해서 했던 공부를 연장시키고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는 이런 훈련도 되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에도 나만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 사람의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역사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요. 자녀들과 역사라는 과목 혹은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대할 때 대화하는 태도 혹은 그것들에 접근하는 태도 같은 거 알려주실 만한 그런 조언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머니들뿐 아니라 아버지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역사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의 역사 공부 이것만 신경을 쓰죠. 맞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할까? 이 대답을 하면 아 우리 아이들보다 내가 더 몰라요.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이 정도를 알면 되는데 이 지식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다. 요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지식은 요 정도가 되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아마 역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초등학교
학교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역사 공부는 어떤 것일까? 내 아이에게는 어떤 책을 읽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요.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은 평생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때 나 이거 알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나의 판단력 또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는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할까? 이것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중요한 평생 가져야 할 지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들도 이 수준에 맞는 역사 교육은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워낙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웅은 우리 초등 친구들이 이미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면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시기의 이순신 장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 알게 될 그런 지식들, 그런 지식들을 더 빨리 아이가 암기하게 만드는 것이 초등 역사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마음에 남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